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비에리를 볼게요. 가비에리는 유리식 파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익힘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비에리. 가비에리가 뭐냐면요. 우리 가비라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가가 더할 가자 한자예요. 비는 우리가 비례할 때 그 비자를 쓰는 겁니다. 즉 비례식을 더해도 그 비율의 값은 유지된다 라는 뜻이에요. 식으로 설명해 보면요. b분의 a가 d분의 c가 됐을 때 그 분모 분자를 각각 더한 b 더하기 d와 a 더하기 c의 비율 등 그 두 개의 비율과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비례식으로 표현한다면 a 대 b가 c가 d가 됐다면 두 개를 더한 비례도 같아진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우선 비례식이고요. a와 c는 0이 아니라고 우리가 가비례를 할 때 가정하고 풉니다. 즉 a, b, c든 모두 0이 아니라는 값인데요. 그럼 b분의 a와 d분의 c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 값을 한번 t라고 해봅시다. t는 당연히 0이 아닐 거예요. a와 c를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겠죠. a는 bt, 그 다음에 c는 dt라는 값을 만들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두 개 관계식을 이용해서 a, b 더하기 d분의 a 더하기 c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b와 d 자리에, a와 c 자리에 이 관계식을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bt 더하기 dt 나누기 b 더하기 d가 되겠죠. 어때요?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해 보니까 t로 묶이면서 b 플러스 d가 양쪽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t로 묶어 보면요, b 플러스 d가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b 플러스 d가 또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서 약분을 하게 되면 t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어때요? 우리가 두 비례식의 값을 t라고 했더니 정말 둘을 더한 비례식도 t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우리가 배우는 가비에리라는 것입니다. 자, 비례식으로 설명해도 똑같아요. a 대 b, c 대 d를 각각 at, bt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를 뭐 ck, dk라고 했을 때 둘을 더하면 똑같이 비례식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때요? 가비에리가 그럼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겠죠?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에리로 문제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요,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 나왔다 칩시다. 간단하게 문제를 전개할게요. x분의 y 플러스 g는 y분의 g 플러스 x는 g분의 y x 플러스 y 플러스 x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가비에리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과연 그럼 이 값은 무엇입니까? 이 비례식의 값이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요. 우리가 적절하게 이 세 가지의 비례식을 적절하게 더하면서 우리가 관련 지어 볼 수가 있어요. 세식을 한번 더해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비례식끼리는 마음껏 더해도 마음껏 조작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식을 모두 더해보면요, 분자들을 쭈르륵 더하면 x2, y2, g2, 그래서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g 나누기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나오죠. 자, 어때요? 얘가 무슨 값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바로 약분돼서 2가 나올 것 같죠? 네, 그래서 2라고 답을 쓰고 싶을 텐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얘가 0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0이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는 거 먼저 볼까요? 0이 만약 아니라면 약분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약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네,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2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0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0이면 약분이 안 돼요, 그죠? 약분이 안 되지만 우린 이걸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y 더하기 g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y 더하기 g는요, 마이너스 x가 돼요. 자, 그렇다면 저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값을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자, y 더하기 g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밑에 x가 있어요. 이 값은 뭐죠? 네,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가비엘리를 이용해서 풀었더니 더한 비례를 알게 됐고요. 약분이 되는 경우와 약분이 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비례식을 더해도 된다 라는 게 바로 가비엘입니다. 뭐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더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가비엘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비엘리를 알지 못했을 때, 가비엘리를 만약 몰랐다면 이 값을 뭔지 모르니까 t라고 치환을 해야겠죠. 그쵸? 자, t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어떤 관계식이 나오죠? y 플러스 g는 xt. 그 다음에 x 플러스 g는 yt. 그 다음에 y 플러스 x는 gt. 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연립방정식 같이 풀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당연히 우리는 다 더해서 풀겠죠.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t. 이렇게 풀겠죠. 자, 두 개의 식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세 개의 관계식을 다 더했더니 이런 관계식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 관계식을 두 식이 같다고 말하고 싶다면 첫 번째 선택은요, t가 2면 되고요. 두 번째 선택은요,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0일 때 가능하겠죠. 자, 그럼 어때요? 우리가 풀었던 이 관계식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보이나요? t가 2일 때, 즉 t가 2일 때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0일 때, 이것이 바로 요 관계식을 우리가 만들게 되겠죠. 어때요? 가비엘리가 아니어도 우리 문제 풀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가비엘리를 푼다면, 가비엘리를 이용한다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비엘리 활용도는 좀 여러 분야에서 나오기도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다음에 유리식 파트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얘기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자, 가비엘리가 그럼 언제 가장 헷갈릴까요? 라는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가비엘리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요런 때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이것을, 자, 이거 봅시다. A 대 B가 C가 D가 됐을 때 우리가 얘는 성립해요. 그죠? 하지만 성립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죠. 두 개의 값을 곱했을 때, 자, 이것은 같지 않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AC 대 BD는 과연 누구랑 같아질까요? 그것은요, 결국 제곱 비율의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제곱 비율. 만약에 얘가 같다면 제곱 비율이 되고요. 같지 않다면 이 곱한 비율에는 항상 뭔가 더 곱해져 있는 제곱 비율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라고 할까요? 가로와 세로 비율을 얘기할까요? 그게 좋을까? 네, 이런 거라고 봅시다. 어떤 사각형이 두 개의 닮은 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자, 두 개의 닮은 사각형이 있어요. 자, 여기의 길이가 A, B, 여기가 C,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각형의 둘레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둘레의 비율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둘레의 비율을 구하라. 둘레의 비율을 구하라 그러면, 자, 이 둘레를 다 구해봅시다. 그러면 2A 더하기 2B가 되죠. 근데 얘의 비율은 어때요? 2C 더하기 2D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둘레의 비율은 과연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비율을 A 대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닮은 꼴이기 때문이죠. 네, 둘레의 비율은 바로 A 대 C가 돼요. 왜냐하면 두 개의 비율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B를요, A에다가 일정한 상수를 곱한 거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D에다가 바로 C에다가 일정한 상수를 곱한 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의 비율이 같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비율을 바로 T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 T가
불편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대 B가 A 대 B는 C 대 D다. 이거를요, B분의 A는 D분의 C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을 T라고 표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T분의 1을 합시다. 이걸 T분의 1. T라고 하면 AT가 안 나오니까요. 그러면 AT는 B, CT는 D라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요거를 여러분들이 식을 보신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각각 대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요. 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2로 묶이고요. 그리고 A 더하기 AT. 네, 여기는 2로 묶이겠죠. 그 다음에 C 더하기 또 CT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또 어떻게 돼요? 2A로 묶이고 T 플러스 1. 네, 여기는 2로 묶이고 C로 묶이고 T 플러스 1. 자, 어때요?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이 없어지고 이 없어지고 결국 A 대 C가 되죠. 즉 둘레의 비율이라는 건 비례가 같을 때 그 둘이를 더해도 비례가 같다라는 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죠. 뭐가 안 되냐면 바로 이런 게 안 돼요. 넓이 비율 같은 건 안 되죠. 넓이는 왜 안 되냐면 두 비례가 같은 것을 각각 곱해버렸죠. 즉 A, B를 곱했고 C, D를 곱했어요. 이렇게 비율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절대로 A 대 C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닮은 꼴에서 넓이 비율은 제곱 비율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A랑 C랑 곱한 게 안 된다고 해놓고 여기는 왜 A, B 곱한 게 안 되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B와 C를 바꿔버리면 되죠. A 대 B가 C 대 D일 때는 요거 바꿔도 괜찮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가비엘이는요, 곱하기일 때 안 되고, 더할 때, 가비. 곱비가 아니고 가비예요. 네, 가비에서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가비엘이가 자주 쓰이는 분야 중에 또 하나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A 대 B분의 A가 D분의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건 얘기했죠. B 더하기 D분의 A 더하기 C가 같아진다는 얘기 요거까지 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더 얘기할 수 있냐면 PB 더하기 QD 분의 PA 더하기 PC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비엘이가 더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서 중요해요. 즉 P가 아니고 Q. P와 Q를 각각 곱해서 더해도 괜찮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떻게 그게 설정이 되냐면요. 자, 우리가 B분의 A는요, PB분의 PA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왜냐하면 P가 0이 아니라면 위아래 똑같은 수 곱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D분의 C에다가 각각 Q를 곱하면 QD분의 QC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이 둘이 같다는 건 결국 얘와 얘도 같다는 걸 설정할 수 있고요. 둘이 비율이 같다면 그 둘을 더한 것도 각각 비율이 같겠죠. 이렇게 가비엘이는 일정한 상수를 곱한 것도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갖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문제를 내보면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x분의 y는 g분의 g라고 할까? 문제 두 개 쓰지 말죠. y분의 y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좋을까? 예, 어쨌든 뭐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이렇게 관계식을 주고 이 비율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비율을 구하는 거냐? 2x 더하기 2y 분의 3y 분의 3x 더하기
5y를 구하라. 이거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문자가 뭐 2개니까 관계식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그렇게 풀면 좀 풀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y제곱도 나오고 x제곱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걸 가지고 관계식을 만든다고 쳐도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관계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계식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x, y가 여기저기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 가비에리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여기 2x, 3y, 3x, 5y가 나왔죠? 그러면 적당한 실수배를 통해서 얘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여기다가 p를 곱하고 여기다가 q를 곱하고 q를 곱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적당한 실수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실수배에서 더해봅시다. px 더하기 qy 분의 py 더하기 qx 더하기 qy가 나오죠. 자, 얘는요, px 더하기 qy 분의 qx 더하기 p 플러스 q의 y가 나옵니다. 자, 이제 pq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pq를 찾을 수 있게 됐죠. 자, 얘가 되려면요, p가 2고 q가 3이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 3, 여기는 3 더하기 2, 5 가능하게 됐죠. 자, 어때요?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알게 됐죠. 아, 이 비율은 뭐와 같냐? 이 비율은 누구랑 같겠어요? 이 둘을 더해서 만든 것이니 당연히 이 비율도요, x분의 y와 같은 값을 갖겠죠. 네,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일정한 상수배가 되어 있어도 가비를 통해서 얘의 비율을 유추할 수 있다, 맞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비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솔직히 이렇게 그냥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상수를 곱해서 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이 시험 끝나고 보든 시험 전에 보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